이 과거를 털고 가야 되는데 예. 2018년도에 나쁜 악습들, 잘못된 점들 그대로 또 2019년도 끌고 갈 게 바로 문재인 정부거든요. 예. 새해에는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지 또 궁금합니다. 새해에 참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세계 경제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세계에다가 수출을 해서 성공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미국은 좋을 것이다. 새해에도.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좋거나 또는 덜 나쁠 것이다. 나쁘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거죠. 중국은 어떨 거냐? 중국은 아마도 미국 때문에 아주 힘들 거다. 그 중국 자체의 모순도 이제 계속 누적돼 가지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미국은 2011년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등 국가가 기어 오르는 걸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미국한테 덤비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안 놔뒀잖아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을 거꾸로 때렸죠. 근데 지금은 그 미국이 중국이 미국에 덤비는 걸 이제 못 봐주겠다라고 그건 확실하게 결정을 한 것 같고, 그것이 무슨 정책으로, 그러니까 무슨 결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지도층의 아주 지배적인 분위기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아무튼 미국의 지도층이라면 대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거는 변할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특히 중국이 미국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고 또 미국 기술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훔쳐다가 뭔가를 한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지식재산권을 그냥 돈 안 내고 쓰고, 돈 안 내고 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도둑질인데 그거를 이제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뭐 금지를 시켜버리겠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뭔가 거래를 해도 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은 어려울 거다. 중국이 어려우면 한국도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중 분쟁 때문에 한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또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또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금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한국이 수출 아마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내수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게 보이죠. 내년에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해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고 기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뭐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죠. 계속 변명하는 거 같고 변명으로 아마 일관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혁신 성장,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내세웠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뭐 혁신 성장 뭐 이런 거였는데, 소득주도는 해봤지만 망했죠. 뭐 망한 거고, 공정경제 이거는 재벌 때리기거든요. 재벌 때리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죠.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좋아질 만한 게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말만 하는 거예요. 왜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혁신하려 그러면 인터넷 은행이니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제대로 되나 말이죠. 이게 분위기가 안 돼 있으니까. 카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정부가 좀 대호각성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그럴 것 같지 않고, 북한 가지고 어떻게 좀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할까요? 여론몰이나 좀 하고. 근데 뭐 북한에 대해서는 열리면 열릴수록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김정은이 물러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북한하고 뭔가를 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